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간 세금을 잘 쓰면 좋겠지만 정말 세금 왜 이런 데다 쓰지 싶은 데도 많은데요. 보통의 사기업은 예산이 남으면 2월을 시키거나 하지만 국가기관들은 예산이 남으면 오히려 다음 분기 예산을 삭감시키기에 기를 쓰고 어떻게든 돈을 쓰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쓸데없다 싶은 데다가 세금 썼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국방부입니다. 워낙 군대라는 곳이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 비리를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안 다녀오신 분들 모두 지금 또 6.25 때 수통 쓰고 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신형 물통이 보급되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입대하면 못 받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만족도 최악의 점수는 당당히 수통이 받았는데요. 아예 지금은 싸제로도 판매하고 있는 슬리퍼 외에는 팬티, 러닝, 운동화, 운동복, 전투화 및 베레모, 매트리스, 헬멧, 우위 등이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야전용 환자 침대를 개당 130만원의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사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150불 정도에 팔리는 제품이었고 심지어 국제 구호 관계자는 5, 6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까지 인터뷰합니다.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야전용 환자 침대의 가격을 실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뒤 개당 130만원이라고 보고하기에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보고했어도 일반 회사라면 뭐가 그렇게 비싸냐며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는 지시를 할 텐데 군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침낭 역시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무겁고 냄새나고 불편한데요. 이미 민간에서 굉장히 좋은 침낭이 개발되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2010년 한 예비역 장성은 신형 군용 침낭을 개발하겠다며 침낭 업체에게 3,750만원을 받았고 그 업체는 1,000억원 상당의 침낭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미 침낭을 공급하고 있던 또 다른 업체는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장성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이 장성은 또 침낭 공급 업무 담당자에게 새로 공급하기로 한 업체의 침낭은 부적격하다는 허위 보고를 작성하여 다시 공급이 취소됩니다. 결국 비리 업체들 간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뇌물로 점철되다 보니 품질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년에는 20만원짜리 소화기를 200만원대로 사들여 군납업자가 100억을 남기고 들켜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2011년에는 사기가 군용 USB 메모리를 95만원에 납품받다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는 청년들이 군대 오기를 싫어하니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며 국방부 FPS 게임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실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입영 행사와 개인 물품 지급, 신체 검사와 입소식 같은 교육은 물론이고 소총과 수류탄 사용법 같은 것을 게임을 통해 체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온다 한들 진짜로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개발자 9명에 2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만 3,2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디스이즈 게임즈에서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 컨셉에 대해 가능 여부를 게임사들에 물어봤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기획이라며 엄청나게 까였다고 합니다. 물론 미 국방부에서 만든 아메리카스 아미라는 게임이 있긴 한데요. 굳이 우리나라에서도 짝퉁 게임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었고 이 소식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조롱받았고 다행히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게임은 출시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전투에 쓰이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2년 동안 불편하다가 제대하면 되지만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군납 비리들도 많았습니다. 2007년에 국방부는 나노 입자 액체 방탄제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2011년 갑자기 국방부의 전력 자원 관리 실장은 군납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방탄복 보급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2014년부터 보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방탄 성능을 시험해보니 방탄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뚫리는 방탄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군수용품 최악의 흑역사는 K11인데요. 뭔가 좀 무식해 보이는 이 총은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미래형 소총이었습니다. 엄폐물 뒤에 있는 적을 유탄을 폭파시켜 사살할 수 있는 OICW 방식의 총기인데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정식 채택이 됩니다. 2014년부터 수색대대 등에 조금씩 도입이 되지만 8시간 밖에 가지 못하는 배터리, 한 발에 11만원 하는 비싼 탄약 같은 가격 문제에다가 기본적인 내구도와 명중률에도 큰 문제들이 발생하여 결국 2019년 완전히 퇴출되어 버립니다. 이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생계형 비리라는 말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군대의 여러가지 부조리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로고입니다. 대구는 컬러풀 대구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5개와 함께 영어로 컬러풀 대구라고 쓰여있는 로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선 2015년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면서 3년 동안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5차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하였고 총 3억 5천만 원을 들여 로고를 변경했는데요. 5개의 동그라미 중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하면서 앞으로 빼고 분홍색을 보라색, 노란색을 조금 옅게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강은 젊음과 열정이 가득 찬 역동적인 도시, 보라색은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서울로 슈즈트리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크고 비싼 조형물들 설치 많이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면서 아예 서울로라는 공중정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픈 기념으로 슈즈트리라는 설치 미술을 전시하는데요. 개장 이후 9일간 전시된 이 작품은 신발 수십만 켤레를 이용하여 신발 폭포가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제작 작가는 차가 다니던 도로에서 이제 사람이 걷는 길이 되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볼만하다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이런 것도 예술이 되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 역시도 기획 의도였다면 기획 의도대로 잘 나온 작품이 되긴 하겠네요.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입니다. 인천시는 카타르 뉴델리와 경쟁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요. 후보 때부터 스포츠 약소국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직전 대회였던 광저우 대비 8분의 1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개막식하고 성화가 꺼지기도 하고, 태국의 야구대표팀은 조명탑이 켜지지 않아 훈련도 못했으며 배드민턴은 아예 경기 중에 조명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발권기가 고장나고 도시락에서는 식중독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는 아예 휴지가 없었고 화장실에서 오물이 새기도 했다는데요. 그래도 어찌저찌 대한민국은 2위의 성적을 냈고 폐막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문제는 폐막 이후였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인천시는 1조 원의 빚이 더 생겨버린 건데요. 특히나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아주 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는데 지하철역과 연결도 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졌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주 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여는 등 활용 방안을 찾았지만 롯데시네마와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이 문을 연 것 말고는 딱히 활용을 못하다가 싸이의 콘서트가 2번 열리고 K-아시안 페스티벌, K-팝 콘서트를 여는 등 몇 번의 콘서트 공연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체적으로는 1조 5천억 정도를 썼고 1년에 1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다는데, 그래도 인천시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월미 바다열차를 결국엔 개통했던 전력도 있으니 아시아드 주경기장도 몇십 년 후에는 화려한 부활을 할 수도 있겠네요. 김치 워리어도 있는데요. 김치를 홍보하겠다고 정부에서 만든 애니가 너무 저퀄이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김치를 자기 거라고 우기는 요즘 상황에서 오히려 재평가를 받아 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깍두기 대포를 쓰는 거북선을 타고 고추걸과 함께 질병들을 물리치는 김치 워리어는 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뭔가 깡마냥 언젠가는 역주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김치 워리어 채널에는 지금도 종종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05년 한평군이 30억 들여 만든 황금 박쥐 조형물 역시 당시에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 100억 가까이 하고 있어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하니 김치 워리어도 이렇게 흥할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